라이벌 팀 간의 치열한 승부를 우리는 더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더비가 탄생합니다. 한화, LG 정규 시즌 우승팀은 톨허스트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폰세랑 맞붙어도 승산이 있다. 이 구색 전체를 보면은 LG가 훨씬 잘 갖춰져 있다. 선발 쪽이나 투수 쪽이 가장 안정돼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예, 저희가 잠깐만 생각해 주세요. 한숨 쉬는 거 보니까 잠깐만 뭐가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합니다. 하드코어 스포츠 토크 배틀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입추가 지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데요. 가을하면 또 야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가을 남자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가을에 태어난 KBO 리그 레전드 40인 박재홍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더비더비 야구팀의 귀여운 담당입니다. 허북이 허도환 해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가을만 되면 더 바빠지는 두 분입니다. 선출보다 야구에 진심인 송재우 해설위원, 이석재 PD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방송 이후에 저희 제작진이 내부 회의를 했는데요. 토크 지분율이 약간 쏠려있다 이런 이제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석재 PD님. 근데 오늘은 특히 민감한 주제고 해서 오늘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크 총량제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돼요. 네. 저희가 멘탈 때 항상 멘트를 오염시키잖아요. 오늘은 녹화 때 말소리 좀 줄이고 끝나고 좀 남으세요. 얘기 좀 더 하고 가게. 오프닝부터 토크 분량이 폭발을 하고 있는데요. LG, 롯데, 기아, 엘롯기가 동반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 세 팀이 가을 야구에 동시에 진출한다. 이건 뭐 저쪽 허 위원님께서 또 박수를 치실 만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로키 하면은 뭐 KBO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 팀이고 이 세 팀이 동반으로 가을 야구 진출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아, 이게 최초. KBO 최초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 이 세 팀이 만약에 가을 야구 간다면 어마어마한 그 화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정규 시즌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10개 팀들이 가을 야구를 위한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한화, LG 정규 시즌 우승팀은? 자, 순위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LG와 하나가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롯데가 아슬아슬한 3위고요. 4위 SSG부터 7위 NC까지 2경기 반 차로 아주 촘촘하게 치열한 5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키움이 31경기로 가장 잔여 경기가 적게 남아 있고요. 가장 많이 남은 팀은 NC 38경기입니다. 지금 판도를 봤을 때 잔여 경기가 조금 있어서 뭐 기회를 보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래도 잔여 경기가 조금 적은 상황에서 이대로 밀어붙이는 게 좋은지 팀마다 좀 상황이 다르겠죠? 예전 같으면은 경기 수가 많이 남아있는 팀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 그냥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와 같이 이렇게 순위 경쟁 치열하고 승차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런 상황이면은 잔여 경기 스케줄이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선발 로테이션이거든요. 선발이 강한 팀들이 일정을 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약한 팀에게 승수를 쌓기 위해서 에이스들을 내보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스케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승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KBO 리그 잔여 경기 많은 팀이 유리했어요.
확률적으로.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포스트 시즌 탈락팀이 이제 생기잖아요. 이제 거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팀들. 근데 그 팀들이 가용 선수들 늘려나가는 거예요. 퓨처스 선수들의 경험을 쌓고 베스트 멤버로 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여 경기 많은 팀들이 아무래도 탈락팀들을 많이 상대하면 유리했었는데 올 시즌처럼 사실 NC까지 지금 5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사실 어쩌면은 잔여 경기 많은 팀이 불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끝까지 대혈전을 펼치고 그 투수진을 많이 소모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잔여 경기 중에 키움하고 경기가 얼마큼 남아있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선영 아나운서 벌써 기분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딱 좋은 말씀 해드릴 테니까 신뢰. 물론 키움이 알칸타라고 메르세데스가 나오면 쉽지는 않아요. 특히 좋아하시잖아요,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가 사람 말고. 아니 메르세데스 말고 영감을 사랑해서. 예전에는 S 클래스였는데 요즘 C 클래스로 조금 내려갔어요? 기량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그 두 선수가 나오면 키움도 만만치 않는데 만약에 시즌 후반이 되면은 약간 실험적인 야구를 할 확률이 커요. 그렇죠. 키움하고 경기 수가 많이 남아 있는 팀들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LG와 하나 중에 정규 시즌 우승팀은 누가 될지 투표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LG 대 하나 정규 시즌 우승팀은 LG일 것이다. 손 들어주시죠. 마지못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예, 저희가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하나가 1위를 할 것이다 정규 시즌 상반기 1위를 기록한 하나의 성적을 예측해 볼 텐데요. 판넬 들어주시죠. 더 경차를 벌릴 것이다. 격차를 더 벌릴 것이다. 근데 사실 요건 좀 제가 그 좀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두 가지가 벌어진 거예요. 두 팀이. LG가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8할 3푼의 승리를 거둘 줄 정말 예상을 못했고 5.5게임 차였는데 그다음에 기아가 7연패로 시작할 줄을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뒤죽박죽 된 건데 참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4경기 반인가 5.5. 5.5. 맞아요. 5경기 반 네. 차이 났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 차이 나면요. 아, 끝이죠,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LG의 승률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한 경기를 앞서는 지금 오늘 시점에서 이제 한 경기를 앞서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고 잘한 거죠. 그렇죠. 잘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번 잡히지 않았습니까? 저 예전에 19년도 SK가 그렇죠. 마지막에 연패 연패를 두산한테 두산한테 잡힌 게 한 번 있어가지고 그때 연기혁 감독님이 그때 연결 감독이 그러시네. SK 있었고 저도 SK 있었거든요. 이게요. 네. 95년도에 LG가 1위 달리다가 두산한테 한번 잡힌 적. 이게 얼마 없습니다. 프로야구 KBO 역사상. 알겠습니다. 변명 잘 들었고요. 잘하셔. 본격적으로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늘 그랬던 것처럼 사전에 네 분에게 1위부터 5위까지 예상 순위를 받았거든요. 띄워주시죠. 저희 네 분의 가을 남자는 1위를 LG, 2위를 하나로 예측을 했습니다. 아 근데 저게 확신이 없어요. 아, 왜냐면 확신이 없어요? 한 게임 차잖아요. 지금 현재 녹화 시점에. 2주 전 방송이랑 저희가 너무 결론이 달라가지고 약간 네. 선수들이 하나가 강해진 건 맞대요. 정말 하나가 무서운 건 맞는데 LG는 결국 9회까지 가면 어느 순간 게임이 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투펀치는 하나가 세죠. 그러니까 선발쪽만 보면 하나가 LG보다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인데 경기를 풀어나가는 디테일, 수비 이런 것들은 허점이 많습니다. 이번 아직도 뭐 리베라토하고 이진영 선수 콜플레이도 안 맞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상위권 달리는 팀들은 그런 플레이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계속해서 큰 경기를 못 해봤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압박적인 순간에 생각지 못한 미스 같은 게 나오는 반면에 LG는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특히 후반기에. 대부분 그 생각 때문에 LG를 1위를 찍지 않으셨나. 자, LG가 끝까지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지 먼저 마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톨허스트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미국에 있을 때도 뭐 여러 별명이 있었는데 톨게이트란 별명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려면 뭘 줘야 돼요? 그러니까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요. 톨호스트의 가장 최대 장점은 제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구속이 안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볼 던지는 유형을 보니까 되게 쉽게 타자들한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폰세랑 맞붙어도 승산이 있다. 물론 폰세가 세죠. 폰세가 세지만 폰세는 그러면 통행료 안 내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거기는 하이패스. 하이패스고. 근데 다음 경기 때 못 던지면 어떡하죠? 또 사과하시고 또 사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를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영재학 감독이 올해 가장 잘한 게 뭐냐, 선수들에게 휴식을 그래도 최대한 많이 줬다는 거예요. 불펜도 과거에는 영재학 감독도 좀 심하게 좀 돌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그런 게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 체력의 비축을 제일 좀 잘해놨다. 네,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불펜 운용에 대해서 그래도 겸손한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유영찬과 김진성 제외하면 기복이 있다. 그래서 장현식, 이정용, 박명근, 함덕주 등 이 불펜 투수들 4명이 정상 궤도에 올라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불펜을 좀 하나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요, LG? 그러니까 지금 다 기복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유영찬하고 김진성 선수도 기복이 있어요. 그럼요. 누가 덜 기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LG가 하나보다는 질적인 면, 그다음에 양적인 면 전부 조금 우위에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는 지금 그 김서현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사실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LG는 사실은 유영찬이 흔들리면은 김진성이 또 맞고, 김진성이 흔들리면 또 이종용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는 지금 형태다. 또 하나 측면에서 궁금한 지점 하나가 이제 김서현 선수가 제 이제 기량을 찾을 수 있을지. 김서현 선수가 무너져서 지금 계속해서 좀 팀이 좀 힘든 상황에 놓인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우주 선수가 좀 살아나긴 했어요. 그래서 김서현 선수가 조금 불안하면은 조금 쉬고 정우주 선수가 그 자리를 좀 차지하면 되지 않을까. 어떡하지? 나 같은 편인데 다른 생각.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정우주 선수는 좋은 볼도 있지만 그 다양성이 좀 부족해요. 지금 당장 큰 경기에 나가서 정우주 선수를 믿고 투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어떡하죠? 다른 편이라도 동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저도 동의되는 게 정우주 선수가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근데 이런 신인 선수가 같은 의견으로 이런 신인 선수가 결국 김서현이랑 마무리에 대항마가 된다는 거는 팀이 위기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그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니까 그건 어느 한 팀에게 한 시즌에 2번 연속 일어나기가 정말 쉽지 어렵지 않다. 자, 마운드 얘기를 좀 해봤고 LG와 하나 타격을 좀 평가를 해보자면 어느 팀이 우위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공격, 기동력, 클러치 능력,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은 LG가 다 앞선다. 근데 이제 하나가 기대의 부분은 손아섭의 합류가 과연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이냐. 근데 지난주에 리베라토 막 찬양 분위기 아니었나요? 리베라토 지금도 잘해요. 잘하는데 사실 공격이 안 풀릴 때는 공격 루트가 다양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1, 2번 타선은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상위 타선에선 전혀 뭐 뒤질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있는데 하나의 상위 타선, 하위 타선은 좀 한마디로 편차가 좀 심하게 느껴지지 않나. 소위 얘기해서 구색이 잘 맞춰준 팀 있죠. 앞에는 볼넷이나 이런 거 잘 골라낼 수 있는 선수 한 2-3명 있고, 발 빠른 선수가 있어서 뭐 빗맞은 타구에 안타 맞을 수 있는 선수가 이렇게 장타력이 있는 팀 선수가 한 2-3명 있고, 이 구색 전체를 보면은 LG가 훨씬 잘 갖춰져 있다. LG 선수들의 툴이 하나의 그라운드에서 시합 뛰는 이제 야수들의 툴보다 툴 자체가 조금 좋다. 그러니까 이쪽은 좀 찌그러져 있고. 그러니까 육각형으로 표현한다면 LG 쪽 야수들의 툴이 조금 더 균형미가 좋고 하나 쪽이 그 육각형 툴에서는 조금 툴 자체가 떨어지니까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잔여 경기에서 맞붙는 팀을 봤을 때 LG는 이제 막 치열한 팀들이랑 붙어야 되고 하나는 하위권 팀들하고 많이 경기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은 하나가 좀 유리하고 전체적인 전력이나 야구를 풀어가는 능력은 LG가 좋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또 지난 그 예상이랑 좀 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톨게이트 때문에 톨게이트가 워낙 좋다. 박종희 의원이 저기 일하러 나올 때는 항상 톨게이트 지나잖아요. 인천사니까. 그래서 그때 돈 나가는 게 그렇게 아까웠나 봐. 근데 거기가 비싸요 또,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제 멘트 오염시키지 말아주세요. 또 오염시키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LG가 유일하게
전 팀을 전 구단을 상대로 다 위닝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전체 지금 타율 1위는 LG잖아요. 어웨이 타율은 꼴찌예요,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 일정에 하나가 유리하더라도 LG는 그 일정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두 팀의 전적을 보면 LG가 7승 5패 1무로 우세해요. 지금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이 3경기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 3경기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좀 양상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누가 위닝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또 선발 로테이션을 봐야 되기 봐야 때문에 되는데. 예, 그 돗자리 깔고 앉아있겠죠. 화가 날 수 없지만 저 세 경기는 양 팀 다 총력전을 할 거다. 우리나라 포스트 시즌의 어떤 제도상 정규리그 1위를 하면은 한국 시리즈 우승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김용훈 감독이 반드시 1위를 하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시점에서 진짜 감독 능력이에요. 데이터 카드 쓰고 수비를 누구를 먼저 내면 이건 이제부터는 진짜 감독들의 능력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Pay no matter what you're looking for. I'm a breath away from the killing floor. Say to your love. I'm a slave to your love. I'm a slave to your love. Don't you release me from this. Never release me from 삼, 사, 5위는 어떻게 예측을 하셨을지 좀 공개를 먼저 하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재홍 위원님하고 허도한 위원님이 5위에 지금 두 팀을 넣으신 거네요. 네. 아, 이게 묘하게 다르네요. 아니 근데 저는 항의할 게 있어요. 박지영 의원하고 허도한 의원 이렇게 비겁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고심 끝에 우리는 5위를 정했는데 저 5위 같이 놓을 거면은 3, 4, 5위 같이 놓지 왜? 원래요 살짝 발을 걸쳐놓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 고심 끝에 우리는 정한 건데. 애견남 맞네요. 진짜 고심 끝에 우리는 정한 건데. 애견남 맞네요. 아, 그래도 저희가 얘기하면서 5위권까지는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끝까지 KT와 5위 싸움을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는 일단은 SSC를 올린 이유가 앤더슨하고 미치 화이트 이 원투펀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불펜도 나쁘지 않고 김광현이 빠져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선전을 벌이고 있는데 오히려 돌아올 전력이 더 있다. 특히 이제 마운드 쪽이 안정이 돼 있는 SSC는 5강에 합류할 확률이 조금 커졌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3, 4, 5, 6위가 정말 예측이 불가한 게 전부 불안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LG 경기 저는 LG 팬이니까 당연히 LG 경기를 먼저 봤는데 박동원 선수가 3런으로 역전을 치면서 야 SSG가 뒷심이 그래도 괜찮아 이걸 지네 하고 다른 경기를 보는데 KT도 그걸 지고 있어요. 또 소용준이 나와서 키움한테 졌죠.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KT 이걸 주네? 그러고서 반대 롯데는 애초에 어제는 초반부터 지고 있고 그러고서 기아 혼자 남았는데 기아도 결국 그 경기를 한준수 선수가 그 송구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실책을 하면서 연장 가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리무중에 전부 다 졌어요. 다 지니까 이게 근데 그걸 감안하니까 SSG가 아무래도 5강에 갈 것 같다. 왜냐면 아 왜 또 저하고 같은 의견이세요? 저 4위야 저는 심지어 4위예요 아 저는. 사이예요? 다른 팀하고 전력을 봤을 때 전력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KT랑 기아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팀 중에. 근데 이상하게 안 돼요, 잘. 뭐가 실수가 생기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근데 SSG는 전력이 조금 처져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유일하게 납득할 수 있는 패배는 SSG밖에 없었다. 맞아서 진 거. 박재영 위원님 저는 오염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네. 박재영 위원님이 잘 활용하시는 육각형. 네네. 육각형에서 저희 지금 후보군으로 뽑은 팀 중에서 가장 찌그러져 있는 게 SSG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한쪽이 완전히 없어요. 그게 타격 쪽이에요. 올해는 방망이 타선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홈런 군단의 어떤 색채가 조금 옅어진 것 같기는 해요. 옅어진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그럼에도 하위권이에요. 마운드 힘. 마운드로 버티고 마운드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SS의 최고 강점은 불펜의 승리의 투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4, 5 선발은 사실은 그냥 불펜 경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조병헌 선수가 8에 나왔다가 박동원 선수에게 3런을 맞게 된 근데 거거든요. 어제는 LG랑 한 거니까 감안을 해줘야죠. LG가 강팀이니까. SSG 강팀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LG랑 계속 할 일은 없고 저는 여기 제 토크 분량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의 반발을 같은 하자면 팀도 멘트를 오염시켜요. 야그한 반론을 제기하자면
SSG가 1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절반이 없어도 이쪽이 높으면 저는 4, 5위는 나머지가 이 아주 이게 균형이 잡히면서 작은 거보다 싸우게 네, 냅두자.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넥타이 드릴까요? 분란 일어났다. 분란 일어났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찌그러지고 어느 한쪽에 좀 기울고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올 시즌 단 한 번도 SSG 그 방망이가 꾸준한 페이스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버티는 게 이제 한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중위권에서 이 진짜 카오스거든요. 대혼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혼란에서 그래도 선발 쪽이나 투수 쪽이 가장 안정돼 있는. 그래서 저는 SSC가 끝까지 버티지 않을까. 네. KT가 매년 후반기에 잘했잖아요. 후반기 잘하는데 올 시즌은 왠지 좀 다를 것 같아요. 안현민 선수가 일단은 부상으로 중심 타선에서 강백호 선수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안현민 선수가 이 부상 강도도 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이 순위표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SSG가 5강에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리해야 되나요? 하나 선택해야 되죠. 정리하셔야죠. 네. 저는 SSG 하겠습니다. 네. 박재용 의원님. 이만큼 어려워요. 이만큼 진짜로 어렵다. 이만큼 어렵고 맞아요. 인정이에요. 이강철 감독님 죄송합니다. 네, 이승용 감독님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분들은 안현민 선수의 부재가 혹시 이제 계속된다면 네. 이제 확실히 5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상을 해주신 건데 이석재 PD님은 애초에 5위권에 KT를 안 넣으셨네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봐도 오면서 바꿨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제 여기 보고 오면서 바꾼 게 아니라 어제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냥 선발진이라든지 전체적인 전력은 KT가 앞서 있거든요. SSG보다 롯데보다. 근데 KT가 이상하게 못 이겨요. 그렇죠. 그 게임 내용을 보면 경기를 정말 못 풀어나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안현민 선수까지 만약에 돌아오더라도 그 과거의 그 무서운 괴물 같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계산이 안 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SSG와 KT의 얘기는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게 롯데예요, 롯데. 롯데는 롯데예요, 롯데. 롯데는 찔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 롯데는 찔립니다, 예. 네 분이 다 이제 5위권 안에 넣어 주셨는데 사실 송재호 의원님은 네, 안 지난번 예측했을 때는 롯데를 그러니까요. 송 의원님 전 6입니다. 6위. 홍준 의원님, 네. 엑스칼리버 안 맞아보시죠? 아니, 저는 뭐 엑소 없어요. 아니 지금 DM 많이 받으신 건 아니고요. 누가 이거 이메일 밖으로. 보냈나 봐요. 이메일이 아니고 그냥 대놓고 욕합니다. 네, 제가 뭐 요즘 뭐 또 어디다 출연하면은 와서 근데 그게 무서워서 바꾸신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롯데가 팀 타율을 제외하잖아요. 그러면은 공, 수, 주, 마운드까지 좋은 수치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수치 하나도 없어요. 지표를 가지고도 3위를 지키고 있다는 게 일단 김태형 감독의 능력도 있고 선수 누군가 페이스 떨어지면 퓨처스를 누가 오르서 그 자리를 항상 회전문처럼 메워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거든요. 허 의원님은 하지만 롯데를 3위로 예측을 하셨잖아요. 저는 롯데 팬입니다. 너무 좋아하고요. 갑자기요? 예. 원래 대놓고 저 DM이 원래 무서우신 거예요? 저 뒤에 막아놨어요. 저 뒤에 막아놨어요. 저 막을 줄 알거든요. 진짜로 왜 3위를 하고 있느냐 보면은 기아, SSG, KT 저 밑에 NC까지 롯데를 좀 내릴 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석재 PD님, 종량제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할 말이 지금 있으신데. 저는 롯데는 상당히 위기인 건 맞죠. 타선이 굉장히 강점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타선이 부진하죠. 타선을 이렇게 뭔가 선수들이 안 될 때 그걸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리더가 없어요. 원래는 레이스 선수가 이끌어줬었죠. 그러니까 레이에스, 뭐 전준우 이런 선수가 해야 되는데 전준우 선수도 지금 부상이 있었지. 그러니까 리더가 없으니까 이게 막 소위 얘기해서 윤나 고왕손 그 멤버하고 전민재가 부진에 한꺼번에 딱 들어가는데 그거를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는 진짜 김태형 감독이 맞아요. 이것저것 경험을 통해서 잘 짜내고 있다. 너무 무서워요. 더가웃에서. 근데 이제 더 그런 짜낼 게 벨라스케스 던지는 거. 근데 한번 또 지켜봐야죠. 네, 한 번 아니, 더. 물론 봤는데 벨라스케스가 옛날 벨라스케스 아니에요. 진짜로. 왜 필라델피아에서 이 선수의 그때 선발 투수 로테이션에서 뚜렷한 성적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로테이 돌린 거는
이 선수의 가진 구위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나이도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절대 구위가 아닌 상태에서 왔어요. 예전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사실 롯데를 4위로 4위. 네. 올려놨는데 잘못하면 5위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4위 자리는 누구로? 근데 이제 이대로 할게요. 이대로 하는데 저는 엑스컬리버가 두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순위 싸움이 치열할 때 이 7연패가 엄청난 부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슬럼프가 언제 이게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연패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롯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시죠. 전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귀신같이 연패 끊을 것 같다. 이번에 우리 한 2주 뒤에 또 전부 다 죄송합니다. 뭐 사과 방송을 하더라도 롯데 팬들 입장에선 그렇게 되면 좋은 건데 어쨌든 롯데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 다음으로는 디펜딩 챔피언 기아의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 기아를 보니까 세 분이 3위로 또 허두한 위원님은 4위 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뭐 가을 야구 진출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얘기를 안 해. 그 종량제 때문에 지금 위축되셨어. 총량제 아닙니까? 총량제 아닙니까? 아니 잠깐 종량제라 그래서 쓰레기부터 다니. 아니 잠깐만. 종량제면 돈 내면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돈 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종량제는- 얘기하면 재밌겠는데 여기 10,000원 내고 얘기 계속 맞아, 할게요. 저. 총량제지. 종량제가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기아가 3위, 4위 요 수준에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측한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근데 진짜 솔직하게 모르겠지 않아요? 아니, 모르겠는데. 근데 그 기아는 제일 좋은 게 이제 김도영 선수가 안 들어와요. 그동안 올 시즌 상황 보면 김도영 선수라는 존재감 때문에 심한 거부는 계속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욕을 얻어먹던 위즈덤 선수가 득점보다 조금씩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타선이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크고 전반적으로 뭐가 확 튀지는 않는데 다 같이 좀 올라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아가 전력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올라와야 될 전력인데 실제로 경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순위를 이제 요구하셔서 곰곰이 이제 계속 이렇게 둘러봤는데 기아가 잘해서 3위가 아니고 기아보다는 SSG가 좀 더 못할 것 같고 SSG보다는 롯데가 좀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LG 하나만큼 잘하진 않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그래서 느낌이에요. 이거 진짜 모르겠는 게 기아 같은 경우는 순위 싸움하는 팀하고 경기가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결국 LG 하나, SSG, KT, NC랑 경기가 엄청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게요. 기아가. 근데 이거를 진짜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큰 순위 싸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비슷합니다. 저 너무 못해요. 경쟁하는 팀들이 지금 보시면 양현종 선수가 최근 3경기 다 5와 3분의 2이닝 소화했거든요. ERA도 1점대로 지금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가 살아난 부분. 그리고 이제 타선에서는 김선빈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제 나성범 선수까지 완벽하게 살아나면 조금 더 탄력 받지 않을까. 지금 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허 의원님 롯데랑 순위 안 바꾸셔도 괜찮아요. 네, 안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어제 경기를 놓치는 걸 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롯데를 못 이기겠다, 기아가. 작년 시즌 같으면 그냥 여유 있게 이겨야 될 경기예요, 기아가. 불펜이 너무 좋아서. 기아 불펜은 정혜영이랑 마무리가 한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둥이 자꾸 무너지니까 순위가 지금 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혜영 때문에 못 간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제 정혜영이 어제 봐도 정혜영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뭐 수비도 도움 못 받고 했지만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3위까지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LG 대 하나, 하나 대 LG 정규 시즌 우승팀은 누가 될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뭐 잠깐 한숨 쉬는 거니까 잠깐만요. 뭐가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전체적인 전력은 LG가 뭐 괜찮죠. 그럼요. 근데 그 같이 하고 있는 이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나와서 맞추는 확률을 생각합니다. 해당을 못 믿겠어요. 확률이 안 좋다. 아니, 너희는 뭐냐, 하다 하다가 이 방송을 오염시키세요. 종량제가 맞다, 그죠? 맞아요. 종량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량제가 아니네요. 자, 정규 시즌 우승팀 LG가 될 것이다. 손 들어주시죠.
그래. 어? 아 잠깐만 생각 좀 해봐. 내가 오늘 톨게이트를 몇 번 지나왔지? 되게 여러 번 지나왔는데 LG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분 모두의 만장일치로 정규 시즌 우승팀은 LG가 되는 것으로 사과는 또 하게 되면 또 하면 되니까요. 후반기의 관전 포인트 하나씩 좀 짚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포스트 시즌 가냐마냐 아직 확률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서 과연 어느 선까지 관중이 되냐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엘로끼가 이대로 순위를 해서 5강 안에 들까? 그러게요. 이것도 참 궁금해요. 왜 여기에 한화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팬분들이 즐거워하실 만한 대진표가 나올 것 같거든요. 부상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부상 선수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갔던 경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 페넌트 레이스 자체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KBO 리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역대 최소 경기 900만 관중 돌파했고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넘어서 이제 1200만 관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위표가 어떻게 될지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도 더 뜨거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